네, 반갑습니다. 제가 금속이기 때문에 발제에 대해서 금속 입장에서 이제 제가 노동운동 금속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발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이제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있는데 노동운동 참 참혹한 위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원리는 일제부터 얘기할 수 있겠죠. 치일 문제. 하지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97년 노동체제 한계에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드디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예컨대 97년 노동체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얘기하기로 97년 노동운동 총파 같은 총파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민노총이 합법성을 쟁취한 것입니다. 대신에 뭘 양보했는가? 정리해와 그렇지 파면제를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 타협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97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측면은 가슴이 아프지만 근데 90년 전노영 운동으로부터 표현되었던 나름대로 정치적 계급성 노동운동이라는 하는 것들이 실제로 95년 민노총 만드는 과정에서 전노영 내부에 산별노조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전노영 중심으로 크게 강화론이 소수화가 되고 소위 전노제로 표현되었던 것이 다수파가 되면서 민노총이 만들어졌던 그런 어떤 한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민노총은 연맹별 중심의 체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산하 조직이, 간의 산하 조직이 되었던 상태가 지금의 민노총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조직적 한계를 가지고 등장했던 체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측면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IFO에 왔을 때 실제로 민노총이 정리여부에 도움했던 역사적 과오가 있습니다. 그 과오로 인해서 그 과오의 문제가 여전히 이 노동운동 내부에 원죄로 남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민노총은 2차원 사회개혁적 요구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이런 흐름으로 형성되지 않았는가 싶고 그것은 98년 때 정리해고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1차 정리해고에서 최소화가 끝났지만 결국 그 시기 이후로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막지 못한다는 이제 소위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노동자의 활동 방향은 고용을 지키는 문제로 다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대안이 나왔던 게 산별노조, 건설노조였습니다. 하지만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금속으로 치면 10년이 넘었는데요. 한 11년? 그 당시 많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결국 산별노조 10년을 만들었지만 결국 기업 지불 등에 기초한 고용체제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못 가고 있는 현상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수하게 금속노조 내부에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별 회사가 만드는 복수노조 체계에서 다 하나둘씩 무력화된 상황은 바로 그런 지점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측면은 투쟁적 측면인데요. 결국 2002년 열사투쟁, 2000년 노무현 때 많은 열사들이 생겼습니다. 한진의 김주동집부터 시작해서 세운테크, 많은 동지들이 자기 몸을 불지르면서 요구를 드러냈지만 결국 희청에서 한번 싸운 것으로 우리들의 투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쌍용장 투쟁할 때는 그런 투쟁을 조직을 해봤으나 잘 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런 역사적 흐름에 있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MB 정권 노사관계 민노조 운동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타협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자본과 집단의 관심은 제가 이 표에 노동표를 갖다 붙였는데요. 보시면 알지만 이 자본으로 노동 손실을 어떻게 볼 거냐가 핵심 과제, 핵심 인식입니다. 이들은 10년 동안, IMF가 10년 동안 노동운동을 평가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합니다. 노동뉴스가 대단히 줄었다. 자본이 감동할 현상입니다. 두 번째, 비정규 투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벌어지고 근데 기능 천일씩 않았습니까?
예? 비정치에는 기본이 뭐 몇백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볼 때 그건 해당이거든요. 왜? 절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 천일치하면 그 인권 문제를 넘기면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는 이 10대 사업장과 조직을 든다는 10대 사업장의 핵심은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 자동차 완성사 혹은 금속노동의 사업장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지만 현대기아만 파업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노사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결과 2009년 10년부터 전 작년까지 현대기아가 무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에서 이제 평균 파업을 덜하는 나라로 확인되었고, 여러분도 모르시지만 우리나라 노사 평화 사례로 알려져서 해외에서 연수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밥을 파업한 나라 알려져서 뭐 해외에 뭐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 옛날 얘기가 됐고요. 해외에서 연수옵니다. 왜 잘 노사가 평화스럽게 이루어질까? 이것이 현재 노동운동이 처한 위기적 국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속노조 현황은 그냥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결국 이제 금속노조는 2,300노조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2002년에 한 2, 3만 노조 출발했는데 2006년에 저희 완성사업이 들어오면서 15만 사업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벅찼죠.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깨져왔습니다. 결정적으로는 2002년 쌍자동차 투쟁이 었고요. 그 이후로 쌍자동차의 기업노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근데 복소조도, 현장 단위 복소조가 가능하지 않은 당시였지만, 복소조가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로 2010년 반려만도 이제 서울 가까워서 체육회가 됐고, 그때부터 깨지면서 최근에 여름휴가 때 만도 지금 SJ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뭐냐면, 저희는 14개 지역지부가 있는데요. 5개의 기업지부가 있는데, 14개 지역지부에서 핵심 사업장, 지역의 핵심 사업장이 계속 타켓으로 봐서 공격을 받았고, 거의 3분의 2 이상이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그래서 투쟁 사업장에 대한 생계비 신분 보장은 기금을 주는데요. 기금이 바닥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불만이 극강 조선일보가 크게 보도했어요. 금속노조 보도했다더라 이런 거죠. 금속납품이 좀 많았거든요. 300억 정도 1년 예산을 쓰는데요. 돈이 없어서 생계비를 1년치가 6개월을 줄였습니다. 최근에 특히 뭐 벌금으로 왕창 때립니다. 돈으로 처벌을 하는 거죠. 거의 돈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임 복수 창구단위 현재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구단위 그러니까 타임 전입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조 문제 10년 정도 계속 이월되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왜 자본이 그걸 받아들였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장 단위 복수조를 받아들인다는 자본의 자신감은 결국 얘기하면 자본이 현장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대차 자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현재 이 전입자 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 한때 경청에서 현대차가 탈퇴를 했습니다. 자기들 의도한 대로 법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쇼를 했는데요. 결국 그 제도가 도입됐는데 제가 볼 때 자본이 그만큼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발로였다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다. 자본의 의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상황 보면 특히 금속노조 내외 공공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산별노조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전체 노동자의 어떤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이것이 전 사회의 요구가 일치한다는 것에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만들어지는 기업노조는 고용과 복지, 자기 공장 내 고용과 복지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대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한편 고용과 복지가 노동조합의 역할은 많은데요. 그것이 자기 공장 내 지불 능력에 입각한 소위보다 상생에 기초한 것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발생한
노동 정치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노동 정치 별로 안 썼는데요. 왜 안 썼냐면, 통일당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노동자 운동이 대단히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민노총에서 이제 무슨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한차 반장이 조회할 때 그래요. 야, 너네 민노총 성추행 안 나갔다면 이런 식으로 조회할 때 이제 비아냥을 거죠. 마찬가지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 통진당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살만 난 것은 공장 내 고용들이고 관리자들이에요. 오히려 당원들은 지금 말을 하나도 못해요. 이게 당법화나 비상법화를 떠나서 말을 말아서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일반 조합원들이 물어봐요. 그동안 넌 무슨 판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당법판이야, 비상법판이야? 이게 궁금한 거죠. 네? 대공장 활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력 있으면 지금 어디 있을 텐데 물어보거든요. 좀 활동가가 놀래요. 그냥 신문에 보도되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 현재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역작용을 하고 있다. 노동 정치가 노동운동을 거부하기도 하고 정치적 요구를 상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노동자 운동의 구조를 촉진하고 활동을 장애로 만드는 것이 이제 노동 정치 비참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제가 걱정스러운 건데요. 이 노동 정치가 민노총 운동을 땅따먹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중지회에서 민노총 백태자 정치 방식을 처음했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이번 우리 발치장에서 총연맹 출마하자는데 참 우려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총연맹 운동이 땅따먹기 운동이 될 것이다. 남은 건 요 사람도 어떻게 따먹을 것인가 봤거든요. 자기 표를 만드는 거, 자기의 무적 토대를 만드는 거, 이거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훨씬 더 커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큰 방법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위기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어디가 바닥일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엊그제 신문 보니까 작년에 우리 한국 노조 조직률이 9.8%였는데요. 바닥에서 올라 10.2%가 됐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바닥을 쳤을까? 저는 우리 솔직히 그렇게 고민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특히나 아까 대선 분명히 지금 우리 당과 하는 거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갈 것이다. 그럴 때 남자들, 진보정에서의 정치적 공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저는 오히려 진보정치의 공세가 되는 게 아니라 진보정 괴멸이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공세를 피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없을 것 같다. 아까 우리 발제는 미국식 정치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더 심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의 정치적 지도력은 바닥입니다. 금속노조에 대한 지도력들이 조합원들이 볼 때는 바닥이에요. 우리 현대차 조합원이 금속노조를 하나의 조직을 보지 않고 상급단체를 보는데요. 그 상급단체 민노총은 보이지도 않아요. 옛날에 민노총 그러면 먹어줬거든요. 먹어주지도 않아요. 이게 막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진짜 참 힘든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노동운동을 한 활동가로서 앞으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운동에 대한 정치적인 쟁점 논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럽처럼 일본처럼 정치적 분야에 입각한 노총? 이건 절대 되게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운동의 기업 노조들이 만들어진 경향이 그리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고민할 지점은 지금 한편으로 혁신적 노사관계라는 것이 훨씬 더 확대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기본적으로 일본적 노사관계 모델, 이를테면 산별노조로 정하지 못했고 기업별 노조운동이 횡행했던 그랬을 때 근데 다수파였던 좌파 운동이 배배하고 랭고로 표현되었던 친자본적 연합단체가 확장되는 노선이 일본이었다 한다면 그런 매치마킹 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프랑스에서 저희 콩파른 체제를 구축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기반을 했을 때 그 외의 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착취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자본이 구조하는 계획이 아닐까 싶고요. 이것에 대한 노동운동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건이 노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민원추운동의 형식과 발전적 어떤 고민은 이제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근데요. 그럼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뭐, 랩은 어디서부터 하게 되는가? 그 책도 썼지만,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저는 왕도는 없다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해봤어도 뭘 할 거냐? 저는 1차적으로는 민주노동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우선 지도부가요, 단사업장 지도부부터 총리회의 지도부까지 한 번도 말을 일관성 있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올라가면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민원총 김영호 위원장이 이번 8월달에 파 못하면 사퇴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대의원대에서 어떻게 할지 봐야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노조 지도부가 자기들이 책임지는 말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이런 것도 하나씩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좌파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우리 지금 25년 이제 민원총동 되는데요. 얼마 전에 만도에서 복소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창폐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도 노조 우리는 우리 금속노조에서요. 나름대로 투쟁력이 있는 사업장이고 실제로 조직력이 제일 세다라고 알려진 사업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활동가들한테. 훅 보니까 훅 넘어가다 25년 투쟁했던 2,300명의 노조가요. 훅 보니까 지금 140명 넘었습니다. 다 넘어왔습니다. 이게 현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 그걸 할 일이 되려면요, 이 노조간 대립점이 분명할 때는 싸움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지금 활동가 스스로 노조간 대립점을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점을 분명한 활동 속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없으면요, 이게 공장감이 옛날은 민주파였는데요. 지금 이게 민주죠. 여기 이제 보수지 지금 서로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전체적 활동 관점. 너무나 우리 활동이 공장 내 활동 갖춰져 있거든요. 저희가 상근을 하면서 공장을 넘자고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대 활동의 복원이라는 문제, 더불어서 정치적 자립의 문제, 저 정치 자립이라서 하는 문제부터 정치에 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치에 자립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거기서 뭐 당을 만들건 뭘 만들건 간에 정치적 자립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 기생을 하려면 남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한테 확인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 단계의 목표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비 노동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공공연금노조가 뭐 하는지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옛날 과학기술노조하고 이문서의 출연 기간 중심으로 이런 연구 전문노조 합쳐서 공공연금노조로 5년 전에 통합에 새로 출범했습니다. 본부가 대전에 있고요. 연구소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 공공법인들 해서 지금 지부가 한 60개 정도 있고요. 조합은 한 3,5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위원장으로 지금 8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조운동 혁신 방향 과제 주문받은 게 사실 이런
전체 발전 중에서도 뭐 현직에 노조가 보니까 이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 중에 저는 발제문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과 이 노동 정치, 노동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처음에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뺏긴 거 하나 소개해놨습니다. 티아라 왕따 1위도 분노하는 정의가 넘치는 국민들이 용역 깡패들에게 군죽이 되어 두들겨 맞는 노동자들에게 이토록 무심한 것은 국제펜싱혁명의 1초 오심보다 더하기 스텝이다.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네요. 저는 꼭 이 때문이 아니라 최근 한 10년 안팎으로 우리 사회에 점점 계속해서 커지는 이 노동자에 대한 혐오의 하나의 신드롬의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을 포함해서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지난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왔고, 이미 매스컴이 이제 사실 우리 포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 일반에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 아니냐, 노동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이 대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조 운동이든 진보정당 운동이든 사회운동이든 적어도 이 노동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무관심, 나아가서 노동자 혐오에 대한 증상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노동운동에서 일어나는 특히 이제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정치의 관계를 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발제문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견해에서는 이러저러한 표현을 하더라도 크게 저마다 다르지 않는 진단들을 할 것입니다. 여전히 통합진보당을 사수하겠다고 결의하는 동지들이 아니라면 적어도 통합진보당에서 축적되어 놓은 모습의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점, 한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은 발전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서요. 저는 통합진보당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비평가로서 얘기하기 전에 그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 대중조직에서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적어도 통합진보당 사태에 있어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책임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에서는 지난 5월에 중앙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민주노총 집행부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장과 집행부는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성명서 내용이야 읽지 않아도 아마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어쨌든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 집행부 책임은 열거하라는 것 없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저희들은 이 성명서를 내던 날에 똑같이 전체 조합원들한테 위원장 명의로 이 성명을 냈습니다. 조합원들한테 드리는 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그동안 호소해왔던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을 집행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적어도 현재 노동조합 조직의 간부라면 민주노총에 대해서 어쨌든 상처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서 현장의 조합원들한테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변혁운동, 진보운동에 함께하고 있다면 현재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비판을 할지언정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이거를 통해서 기존의 진보정당 운동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일로 좀 반성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 과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발제문에서는 진보정당 운동 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대안 없이 민주노조운동 침체와 민중연대 전선운동의 난맥상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과 대안을 동반하지 않은 채 통합진보당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로 모든 논점을 반환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요 정리한 거는 제가 긴 내용을 그냥 압축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이렇게 얘기 안 했다 하면 제가 그럼 죄송하고요. 그렇지, 대충 비슷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이해할 수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진보정당 운동의 위기에 대한 총체적 진단과 대안이라는 것이 좀 더 명쾌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은, 하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쭉 나열하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새로울 것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더 진단이 명하지 않고 처방도 분명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새로운 정당을 얘기하느냐. 근데 사실은 지금 통합진보당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로 이 모든 논점을 환원한다는 이 지적은 얼핏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 저처럼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변혁 정당, 어쨌든 새로운 노동자 정당, 노동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서운한 얘기가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발제자도 그렇고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현재 기존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는 실패했으니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이냐,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열띤 토론과 고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발제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나름대로 많은 대중적인 진단과 또 대안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당장의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통합진보당 문제 때문에 이제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당을 건설한다고 서두르다 보면 똑같은 꼴 당한다는 게 저 같은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자면 진보정당 건설, 새로운 대체할 정당 건설에 모두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동정치는 무엇인가? 쭉 여기 써놨습니다.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사회를 실현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했고,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서 각 부문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노동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노동자들이 해야 될 노동 정치라는 것은 바로 정치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이견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국 여전히 남는 문제가 이런저런 비판과 비평보다 결국은 실천의 문제일 텐데요. 저는 이 점에서 노동 정치를 공유하고 진보 정당을 건설하는 이 단위에서 정말 작은 모범 사례라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축적하면서 노동 정치의 씨앗을 읽어야 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서둘렀다고 되지 않는다고 금방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노동 정치, 진보 정당 운동을 아예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작은 씨앗 하나라도 일부는 노력들이 실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노력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갖춰지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이제 여러 흐름들을 아까 발제자께서 소개를 했고요. 저는 반통합진보당, 비진보신당 입장에서 통합진보당은 이미 진보정당을 포기했다라는 거고요. 진보신당은 역시 이제 작년에 어쨌든 작년 1년의 과정 속에서 적어도 노동자의
들과의 어쨌든 소통을 저는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노동 중심성 역시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보 정당이기를 포기하진 않았다 하지만은 하여튼 노동 중심성은 이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노동 정치의 통일이 지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정치 통일이 뭐냐? 그동안 어쨌든 저마다 뭐 정파별로 그룹별로 각기 다른 생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진보 정치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좀 하나의 큰 물줄기에 좀 올려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성적으로 뭐 아름아름 친한 사람들끼리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이 좀 덜이 가더라도 노동정치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이 흐름을 통일해가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중조직에서 공공운수 노동자 선언이라고 해서 8월 1일에 8월 초에 우리가 한 24명 대표자들이 여기 자료에 소개된 바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노동 정치를 좀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물론 이것은 정당 만들어 당장 하겠다 이런 결코 아닙니다.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 드러내고 또 자꾸 드러내야지 차이도 알고 서로 같은 점들도 알고 같은 걸 모아갈 거고 차이에 대해서 서로 또 토론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그럼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에 관해서 발제자 얘기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발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노동예방과 평등사회 건설에 대한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을 바로 세우고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구체적인 지역 현장 실천에 관한 논의는 상대화되고, 이렇게 쭉 정리하고 있는 3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들. 제가 보기에 발제자의 우려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두가 노동정치,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당건설,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과정에 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을 놓고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갖고 자꾸 논쟁하다가 정작 이 대중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노조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노조 총파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이해를 대변해야 될 민주노총, 또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다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1년에 이제 우리 사회 25년간의 민주노조 운동 역사, 짧게 치면 80년 민주항쟁부터 그렇죠. 87년 항쟁 이후에 25년의 역사가 있고, 또 그 중에 아까 이제 발전자 얘기했다시피 공교롭게 2004년 국회의원 10명 만들자마자 강하게 의회주의, 대리주의, 진보 정치가 판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정당 운동은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진보 정치의 영역을, 노동 정치의 영역을 따로 두고 그냥 노조만 열심히 해갖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말초적으로는 사용차 문제나 KC 반려만 더 줄금속, 아까 이제 우리 안재현 동지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사실은 이명박 정권에서 와서 이 노동이 그야말로 진보정당 제기는 못하고요. 모든 권력은 사실은 자본에게 또는 친자본적 정권에게 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겪고 무참한 일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노동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민주노조 운동이 여기에 대한 투쟁력, 저항력을 상실했던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노동 정치에 대한 논의와 이 실천이라는 것은 결국
민주노조 운동 현장을 강화하는 것과 따로 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현장에 더구나 우리 현재 뒤에 제가 이제 보충적으로 우리 노조 운동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는데요. 그 오늘 발제가 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따로 이제 뒤에 붙여놨습니다. 일단 시간이 생겨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노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령 이제 기업별 노조가 여전히 산별로 거의 다 재편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업별 노조 중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제대로 된 산별 운동 하자고 하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기업별 정규직 중심의 운동 문화 속에서요. 이건 단순히 어쨌든 현장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그대로 현재 어쨌든 산별 노조 틀에서 공장의 담을 넘어서 이 사회적으로 뭉치고 이루어진 현재 지금까지 그러진 못했습니다. 적어도 노동의 이름으로는. 결국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이름으로 지역과 결합하고 공장의 벽을 넘어서 그야말로 지역사회에서 노동정치의 이름으로 새롭게 재구성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노동자 집행부가 정치에 무심하게 있는 것을 그리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노동 정치 제대로 못하겠거든. 그럼 민주당 가든 새누리당 가든 줄 서갖고라도 노동자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라는 요구는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진보 정치의 경험이 얄팍하게나마 있는 상황에서 저는 노동 정치는 그냥 버려두고 노조 강화 열심히 해서 노동 정치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 정치에 대한 입장의 차이 이전에 현재 사실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 또 민주노총의 혁신이라는 것이 오히려 현재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 정파 구조나 각 의견 그룹들 사이에서 이 민주노조 혁신에 대한 합의를 모으는 것이 우선 아니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보정당 운동,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라고 합시다. 노동 정치에 대한 우리 입장의 차이는 사실은 아직은 미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동안 진행되어 있는 민주노조 혁신을 둘러싼 우리 노조 활동가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 차이보다도 훨씬 미미한 수준에서 밖에 아직 노동 정치의 영역에서는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력도 그리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 활동가들이 노동 정치를 얘기하는 활동가들이 또 현장에서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운동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입니다. 아직은 중심이 노동 정치보다는 노조 강화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강화만 외쳐가고 안 된다. 민주노조 혁신이라는 것도 결국 노동정치의 영역을 포기했을 때는 그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총파업이든 또 어떤 투쟁이든 간에 노동정치에 대한 고민을 그것으로 인해서 소홀해서 안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면 아마 이후에 이제 또 우리 토론자들끼리 혹은 본로 토론들이 있는 것 같고요. 5페이지에 참으로 소박하고 유치한 바람들이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개인적인 소회인데 얘기를 굳이 프린트로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이거 하는 길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저는 정파, 그룹, 어쨌든 차이를 가진 다양한 집단사의 소통이 절실한 때라고 지금뿐만 아니라 사실 계속 그래왔다고 보는데요. 특히 운동의 선배들이 저도 선배 그룹이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그리 돼가지고요. 어쨌든 좀 마음을 열고 대화 좀 하자고 제안하고 싶고요.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 한편끼리 만나지 말고 그건 맨날 만나는 거니까 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조직의 간부 활동가라면 누군가 뒤에 숨지 말고 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쟁점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경쟁적으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차이가 무엇인지 같은 점이 무엇인지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토론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조직의 얘기, 뭐 성명서나 어떤 뭐 토론 발제자나 뭐 어쨌든 대표자나 연설도 그런 사람들만 시키죠. 그죠? 그런 사람들 말하자면 이 안에서 운동의 명망가들 뒤에서 누가 썼나 누가 말했나 이런 것보다도 그 말의 내용을 소화하고 또 이해하고 그것이 정확한 진단인지 또 옳고 그른지 물론 자신이 어쨌든 세계관 입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은 나이 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친한 누군가 하면은 옳은 것 같고 남이 하면 아예 그냥 경계부터 하고 뭔가 다르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들이 아주 소박하고 유치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사회가 다들 특히 이제 운동가들이 활동가들이 나이 들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격들이 단체와 단체뿐만 아니라 단체 안에 그야말로 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벽만 공고히 하는 가운데 운동이 죽어가는 같은 안타까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운동의 위기 연인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2년간 노선이 모호하고 큰 틀의 전략이 없고 노동계급이 보수화되고 있고 왜 보수화됩니다. 기업별 노조의 문제와 정규직 중심의 운동, 정파의 왜곡과 파행된 대립 이것 말고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전에 다른 자리에서 제가 토론하다가 다른 분이 정리한 걸 제가 한번 더 간추린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라서 토론과 별개로 좀 덧붙여봤습니다. 물론 앞에 했던 얘기와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